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구독자분인데요. 날씨가 맨날 좋고 또 맨날 밝고 또 봄이나 가을 날씨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어두운 날이 있어야지 또 밝은 날이 찾아오는 법이고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XRP 중요 내용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아무래도 오늘 새벽장, 오전장까지도 다소 하락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XRP 같은 경우는 4,000원선까지 떨어졌어요. 이에 따른 공포감이 충분히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 중요한 거는 거시경제 큰 그림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얻어맞게 되면은 이런 공포감이 극대화되면서 내가 손절을 한다거나 보지 않아도 될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시경제상으로 가장 큰 뉴스 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XRP 내용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바가 있었죠. 언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노딜이었다, 맹탕이었다. 근데 저는 이 보도를 보고 솔직히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왜냐면 그건 표면만 보고 한 해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미 미국과 러시아가 판을 전부 다 짜놓은 상황이다. 이제 남은 거는 우크라이나가 그 판에 들어올지 말지 그 선택만 남은 것 뿐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내년까지 이어지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슈 자체가 주가나 유가, 금값 같은 이런 시장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질서에서도 상당한 파장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은 착각하기가 쉽죠. 트럼프랑 젤렌스키가 웃으면서 악수하는 장면들, 농담을 나누는 모습들, 마치 분위기가 정말로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오히려 정반대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오간 얘기들 자체가 우크라이나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내용들이었고, 여기에서의 핵심은 영토 문제입니다. 푸틴은 조건을 내걸었죠. 돈바스 북부를 내놓으면 공격을 멈추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크라이나가 지난 11년간 요새화하면서 3년 반 동안 전 국민이 목숨 걸고 지켜온 땅입니다. 러시아가 3년 반 동안 공격을 해도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돈바스 북부입니다. 근데 그거를 싸워보지도 않고 넘기라? 이거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넘겨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는 단순한 땅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오히려 그 요새를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더 깊숙하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는 교두보를 손에 넣게 된다는 거고, 왜냐면 단순하게 영토를 잃는 게 아니라 미래의 안보마저도 내주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국민들도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CNN 인터뷰에서는 한 청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땅인데 싸워보지도 않고 줄 수가 없다. 가디언에선 이거는 사실상 항복 선언이다. 이런 인터뷰까지도 실렸습니다. 바로 이런 내부 분열들, 내부 갈등이 푸틴이 노리는 시나리오라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러시아도 전쟁을 쉽게 끝내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실제 전황을 봤을 때 러시아가 땅을 차지하긴 하지만 속도 자체가 너무나도 느립니다. 11km 진군하는데 26달이 걸렸고요. 48km 가는데 18달이 걸렸습니다. 사실상 11km 정도면 사람이 전력 질주하면 1시간만 해도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요새화가 정말 강력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러시아도 이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군사적으로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협상 테이블에서 압박을 넣고 있다는 거고, 땅을 내놔라. 그러면 대신에 안전보장 해주겠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여기서 트럼프가 꺼낸 카드가 바로 안전보장입니다. 겉으로 들으면 그럴듯하죠. 근데 트럼프가 과거에 맺었던 약속들 전부 다 기억나시나요? FTA라거나 나프타 전부 다 뒤집었었죠. 본인이 직접 체결한 협정마저도 무시한 적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런 안전보장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고, 사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미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1994년 핵을 포기하면서 미국과 영국, 러시아가 부다페스트 각서에 서명했었죠. 우크라이나 국경과 주권을 존중한다. 침략받으면 보호하겠다.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무시됐습니다. 전쟁이 터졌다 보니까 내가 지금 유럽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이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안보만 보장되면 됐다. 이런 태도로서 돌아섰습니다. 자기들 국익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경제가 워낙에 나빠졌고 트럼프 관세까지 맞다 보니까 자기들 앞가림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에 그림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판을 다 짜놨다. 유럽은 빠졌고 이제 젤렌스키는 판을 받아들일지 말지 이것만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XRP 리플이랑 무슨 상관이냐? 국제정세가 이렇게 힘의 논리로 움직이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뭘까요? 지금 달러 중심의 국제 결제망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불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각 나라들에서는 대안을 찾겠죠. 제재를 피해가면서도 국경을 넘는 결제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단, 그게 바로 중립적인 브릿지 자산입니다. XRP가 왜 중요해지느냐? 지금처럼 미국과 러시아, 중국, 유럽이 갈라지는 블록 질서 속에서
달러만으로는 결제 자체가 불안정해지겠죠. 때문에 누구 편에도 서지 않는 이런 제재의 강력한 결제 백엔드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XRP가 바로 이 지점에서 전략적인 자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XRP의 필요성을 쌓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알래스카 회담 자체가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라요, 브릿지 자산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배경들이 된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자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금과 원자재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스테이블코인과 브릿지 자산으로서 수요가 이동을 할 겁니다. 달러 신뢰가 약해질수록 XRP 같은 네트워크 자산의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결국에는 언론이 말한 노딜은 겉보기일 뿐인 거고요. 실제로는 미국과 러시아가 이미 딜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금융 질서로서 번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XRP 같은 브릿지 자산은 점점 더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거고, 저는 이번 회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우크라이나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얘기입니다. 국제 질서가 힘의 논리로만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냉정한 현실인식, 그리고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준비인 거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XRP 같은 전략적 자산의 포지션을 미리미리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장 분위기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공포랑 탐욕 지수가 단 하루 만에 12포인트나 빠지면서 2달 만에 다시 공포 단계로 내려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탐욕 국면이었었는데 오늘은 공포, 그리고 이거 그냥 심리 지표 하나 내려간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이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인 거고, 왜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심리가 바뀌었을까요? 그 배경을 보려면 며칠 전부터 이어져온 흐름들을 짚어야 됩니다. 6월 말까지만 해도 시장은 탐욕에 가까웠죠. 비트코인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알트코인들도 분위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8월로 들어서면서 긴장이 퍼지기 시작을 했고요. 왜냐하면 잭슨홀 연설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할지, FOMC 의사록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시장이 덜컥 겁을 먹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결국에 불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이 11만 3천 달러 밑으로 밀렸고요. 이더리움, 리플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도 줄줄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더 높게 가져가겠구나, 이런 공포를 느꼈다는 거고, 이런 장면들이 흥미로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가격 하락이었었지만 실제로는 심리가 먼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국회에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시급하다, 이렇게 경고를 남겼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퍼지면은 원화 주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건데, 저는 이 대목에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코인 가격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통화 전쟁으로 가고 있다. 원화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나라, 그리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 그리고 그 중간에 코인 시장이 이어 있다는 거고,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완벽하게 다른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퇴직연금에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이건 진짜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연금 자금이 열리면은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전문가들 측에서는 ETF보다도 파급력이 더 클 거라고 말을 하는데, 심지어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시장을 제도권이 끌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현재 시장에서 호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단 2개의 채굴풀이 비트코인 해시 파워의 절반 이상을 장악을 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트워크 보안의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51%의 공격 가능성, 이거는 비트코인의 존재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도 메인 언론들은 조용합니다. 저는 이게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이 다루지 않는 위험이 진짜 위험일 때가 많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하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그냥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이것만 보십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것처럼 그 가격 뒤에는 심리 지표가 있고 정책 신호가 있고 제도권 자금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차트만 보면서 매매하는 거는 시장의 절반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바로 이런 흐름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키워드를 공포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전환이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은 탐욕에서 공포로 전환이 됐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공포감이 극단에 달하면 다시 탐욕이 찾아오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규제로 압박이 들어오겠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연금 자금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위기란 기회가 동시에 교차하는 구간, 바로 지금인 거고, 결국에 중요한 건 하루의 가격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움직이는 심리, 정책, 자본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다음 사이클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투자는 숫자만 보시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읽을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바로 그 흐름이 바뀌는 이런 전환점 위에 서 있는 순간인 겁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강조드리자면 투자 시장 또한 똑같습니다. 하락하는 시점, 하락이 고조되고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최저점에 바닥을 찍는 그 시점, 해 뜨기 직전, 동 뜨기 직전의 시기라는 겁니다. 투자 시장의 기본은요, 상승과 하락이라는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세트로 이어져야지 투자 시장이 흘러가겠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상승만 나올 수 없는데 많은 개인분들께서 상승만 기다리고 언제 오르냐, 리플 괜찮은 거냐, 불안함 속에서만 투자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요. 상승할 때 대응도 대응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락 시장에서의 대응 능력입니다. 시장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게 정말 좋은 투자 시장에서의 매매 대응 방법일까요? 그거는 절대 아니겠죠. 오히려 하락 구간이 지속되는 그 시점은 흔히 말하는 기회의 타점으로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가기 위한 쉼표의 역할을 하는 시기입니다.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을 해도 휴게소, 졸음 쉼터가 있는 것처럼 장기 투자에도 단기 조정 하락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평균 단가 그리고 수량이 늘어나고 얼마나 더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보일 수 있느냐를 만들게 되는데요. 항상 강조드리고 있지만 후회들이 쌓이는 매매보다는 만족하는 투자 매매를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 인하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꾸준한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리플 XRP의 폭발적인 상승과 더불어 가지고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이런 흐름들이 횡보세를 보이거나 저조한 경우 이때는 NFT나 메타버스, 웹3, RWA 이런 것들을 포함한 솔라나 수익 생태계가 서로 순환매를 이루면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현재 시장 흐름입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장들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월요일 쉬어가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반등 장세가 연출이 되고 그리고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는 대거 알트 종목들 수익 실현하는 이렇게 일주일 농사 수확하는 흐름들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조정 자체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된 구간인 것들이 확인되면서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시장이 충분히 눌릴 때까지 신규 매수 종목 타점을 들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투트랙 전략으로서 리플 XRP에 대해서도 중장기 비중은 그대로 두시되 단기 비중에 대해서는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매달 초에 5% 비중으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지난 5천만 원 하던 시절부터 그때 ETF 승인되네 만에 하던 이 시절 이때부터 우리 신사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매달마다 한 번씩 매수하시면서 비중 늘려나가실 수 있도록 적절한 매수 타점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비트코인 5천만 원부터 꾸준히 모아나가고 계시는 우리 신사 채널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 상당한 수익 내고 계시죠. 비트코인은 여태까지 매도 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에서는 정확한 눌림목 타점이 발견됐었고 화요일 다시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CPI 발표가 호재로서 발표가 되면서 정확하게 상승장이 연출이 됐었고 수요일 새벽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미리 매도 타점까지도 걸어놨었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수익 실현이 되셨고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미 매도 처리되어 있으면서 계좌의 수익은 점점 쌓여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별 알트코인 방뿐만 아니라요. GPT 인공지능 타점을 활용한 인공지능 단타방에서도 새벽에 수익 매도 차결 완료됐습니다.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타점에 대한 정확도를 키우는 방이고 이렇게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를 하고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라인에서 날카로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매도가 걸어 놓으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수익이 체결될 수 있도록 타점까지도 설정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 자체가 증가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까지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단순하게 그냥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